자, 일반 우리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5.16 군사정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삼선 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 어떻게 유신체제를 구축하고 그 유신체제는 어떻게 붕괴가 되고 이후에 신군부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교과서는 250쪽 펼치고 학습지는 135쪽 피자.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오늘 배울 내용이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 여기서부터 신군부 독재와 5.18 민주화운동까지. 그래서 일단 박정희가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됐어. 71년도 대선에서 박정희가 뽑혔는데 이때 대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단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됐어. 우리 현대사, 한국 현대사 처음 시간에 이런 세계사 흐름을 잠깐 봤었지. 냉전이 계속 지속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냉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 당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했잖아.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을 했는데 이때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 전쟁 그만하자, 우리 평화롭게 좀 살자라는 그런 운동이 정말 강하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패배를 한 거지. 그러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더 이상 웬만한 일에는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 자체에서 해결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구축이 되는데 자, 박정희 입장에서는 지금 평화롭게 살게 됐대. 좀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대. 그러면 반공을 못 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경제 위기가 왔어.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 했잖아. 65년도에 한일 수교 했는데 그때 차관 도입을 했어. 근데 유상 차관이 있었거든. 이거 갚아야 되는 거야. 갚아야 되고 플러스로 이자까지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한번 왔어. 그래서 반공도 지금 못하고 경제도 위기야. 지금 박정희를 지탱해주는 두 가지의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 반공이랑 경제지. 근데 둘 다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김일성을 만나러 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서 통일에 관해서 회담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 이루어진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야.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이념을 제시한 건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세 가지 평화 통일 원칙이 만들어져. 자주,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던가 소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 다음에 평화롭게 하고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평화 통일을 하자라는 걸 이제 합의를 한 거지.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되게 평화롭게 통일을 할 것 같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독재였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독재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은 거지. 그래서 10월 유신으로 영구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지금 헌법을 고치게 돼. 7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10월 헌법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신 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지금 헌법으로는 평화 통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되게 이상한 논리인데 일단 여기서 결정된 거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이 있었잖아. 근데 중임 제한을 없앤 거야. 몇 번이나 대선에 출마해도 되는 그런 길이 열린 거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게 됐어. 국민의 대표들이 대신 뽑는 간선제인데 이때는 국회에서 뽑은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뽑게 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통일이라는 게 유신헌법의 구실이 통일이지.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박정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새로운 국제 질서에 따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공을 해본 사람만이 통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되려는 거지. 그래서 후보는 당연히 한 명이었고 찬반 투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단 말이야.
5.16 군사정변 때 만들어진 거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유신 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중에 신군부, 뭐 전두환 노태우 나올 때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자. 알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유신우정회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오타야.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유신우정회 아니고 유신정우회야. 그래서 유신정우회는 이제 뭐 정치적인 친구 그런 건데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가 지금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3분의 1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3분의 1이 모인 게 유신정우회고, 그 다음에 국회 해산권. 대통령이 국회도 해산할 수 있어. 그리고 법관 인사권. 법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입법, 사법, 행정 다 아무르고 있어. 이걸 보면은 상권 분립이 붕괴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조치권이 있는데 그냥 긴급한 상황일 때 마음대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이지. 근데 헌법 상위에 있는 게 긴급조치권인 거야. 그러니까 헌법에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이런 유신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를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데 그 구속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긴급조치권. 앞으로 긴급조치권이 무수하게 많이 발동될 거야. 그래서 이런 유신체제에 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겠지. 73년부터 이제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일단 김대중이 일본에서 유신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 그래서 김대중이 유신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이런 정부가 김대중을 또 납치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고, 또 73년에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개헌을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서명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장준하라던가 백기환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언론 자유 수호 운동. 뭐 독재자들은 언론을 탄압하기 마련이지. 그래서 이제 탄압을 역시나 했는데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했고, 대표적으로 동아일보가 많이 탄압을 받았거든. 그래서 광고주들이 압박을 가한 거야. 너네들 자꾸 그러면은 광고 안 줄 거야, 돈 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동아일보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그 신문 광고란이 있을 거 아니야. 광고란이 정말 크지. 근데 그걸 그냥 백지로 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광고주들에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동아일보 백지 사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국민주청년학생 촌영맹 사건, 그러니까 민청학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보고 또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있는데 이걸 2차 인혁당 사건이라 그래. 이전에 60년대에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거든. 이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해서 다 잡아갔어. 그게 1차인데 2차는 그 1차 인혁당 사건의 인혁당이 다시 또 재건되려고 한다. 다시 세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돼. 근데 이 인혁당 사건은 일단은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확정된 지 20시간 만에 하루도 안 돼서 다 사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을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무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해서 3.1절 기념 미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명동성당에 모였어. 여기서 유신 반대를 넘어서 유신 정권의 퇴진, 유신 정권 물러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당을 나오자마자 다 구속이 됐고, 그 근거는 긴급조치권. 그게 바로 3.1 민주구국선언이었고, 79년도 유신체제는 이제 79년도에 막을 내리게 돼. 그 배경으로는 일단 제2차 석유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돼. 지금 이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돼. 지금 굉장히 독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을 탄압을 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을 하고 있지. 근데 미국은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감을 나타내면서 인권 탄압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국제사회 여론도 악화되어 있는 와중에 결정적인 건 제2차 석유파동이었어. 당시 우리나라는 이 석유로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석유 파동 때문에 석유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어. 우리나라는 이런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수출하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YH 무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3달 동안 월급을 주지 않고 사장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 가발 여공들이었는데 가발을 만드는 여자 노동자들이었는데 막 농성을 하러 간 거지. 신민당이 당사에 가게 되는데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관이 3가지가 있어. 바로 학교, 종교, 그 다음에 야당이야. 이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발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에 가서 농성을 하게 되는데 경찰들이 개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게 돼. 이 과정에서 가발 여공 1명이 사망을 하게 됐고 이때 신민당의 이제 총재였던 김영삼이 기자회견을 하게 돼. 외국인들 이제 외국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독재 체제가 있다. 독재가 되고 있다. 너네 왜 가만히 있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 너희들 한번 힘 좀 써달라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지. 근데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을 당해. 그 이유는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제명당했는데 김영삼이 부산과 마산이 고향이었거든. 여기가 정치적인 고향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와중에 12.6 사태가 일어난 거야. 이 부마 민주항쟁에 책임을 두고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이 사람이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을 피살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끝나게 된 거지. 그리고 이때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단 뽑혀서 대통령이 됐어. 근데 이제 뭐 전두환을 비롯해서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아울러서 신군부라고 하는데 자 새로운 군부 세력이라는 거지. 첫 번째 군부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 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군부는 전두환 노태우 그래서 12.12 군사 반란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한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함으로써 전국이 되게 좀 떠들썩했단 말이야. 굉장히 불안해했어. 이때 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라고 이렇게 되게 혼란했는데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구실로 신군부가 들고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엄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는 252쪽 펼치고 학습지는 137쪽 마저 펼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유신체제 이후에 전국에 비상계엄이 나타났어. 근데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고 이제 전 국민들은 이제 민주화가 되는구나, 민주주의가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신군부가 오히려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발표하게 된 거지. 그래서 79년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부터 80년 5월 17일 이전까지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게 돼. 학생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계엄령 철폐, 신군부의 퇴진, 헌법 개정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에서 많은 시위를 했는데 5.15 회군이라고 해서 이때 5월 15일에 시위대, 대학생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다가 좀 분열이 돼. 우리 계속 시위하자라는 편과 아니면 우리 시위 그만하자라는 편이 있지. 그래서 시위 계속 하자는 편도 있었는데 반대하는 편은 왜 반대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지금 조금 혼란한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신군부가 정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어떡하냐. 사회 혼란으로 우리를 규정을 하고 지금 정치를 장악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자 해서 결국엔 돌아가게 돼. 이 틈에 이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제 5월 21일에는 계엄군이 발포를 했어. 그래서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무장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물러나자라는 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얘들아 미안해. 지금 이거 바로 녹음을 하는데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로 할게.
그래서 이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해서 정부의 평화 협상을 제안을 했어. 그러나 이제 신군부 세력은 광주를 봉쇄를 하고 뭐 공수부대라던가 탱크, 헬기 이런 걸 동원해서 시민군 공격하고 결정적으로 전남도청을 장악해서 5.18 민주화 운동은 끝이 나게 된 거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지. 아무튼 의회는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다는 거. 이런 게 의의가 되겠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유신헌법 이거를 한번 보면은 자 자료 2번에 제1조와 제18조가 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지 말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누르고 각자 풀어보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적으면 되겠어. 자 스페이스바 눌러. 제1조는 일단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제18조는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료 1, 2 차이점을 말해보자. 제73조와 달리 제53조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집회가 불가능할 때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 대통령의 판단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각자 읽어보면 되겠고 자 이거 내용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누르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처음에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됐지. 그래서 이후에 김주열이 사망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어.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고 내각 책임제에 이런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거를 다 받아주면은 사회 혼란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여기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1차, 2차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세 번째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3선 기원을 통해서 또 이제 대통령이 나가게 되고 이때 이제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발맞추어서 독재를 하게 되지. 그래서 10월 유신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탄압을 함으로써 결국에 12.26 사태로 붕괴가 되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고 5월 18일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써보면 되겠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이제 좀 자세하게 못 다뤄준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달아주면 되겠고 댓글로 질문 달아주면 되겠고 이렇게 급하게 녹음을 하게 돼서 미안해. 선생님 녹음하던 게 날라가가지고 지금 급하게 하고 있거든. 정말 미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지금까지 수업하느라 고생했고 다음 주부터는 김주익 선생님이랑 다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야.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안녕.